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시음식과 장사시설팀장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리 추진을 위한 문면 순회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리 추진 계획 설명 영상 2편을 시청하시고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제공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설명, 기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추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계획 영상입니다. 와 핵가족화에 따른 관리 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리나라 장사문화는 과거 조선시대 유교적 생장계 문화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집단적 묘지, 과시용 호화묘지,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윤택사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묘지는 2100만 기, 면적은 1087제곱킬로미터로 좁은 국토에 가평군 면적 1.3배, 서울특별시 면적 1.8배에 이르는 면적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문화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핵가족화에 따른 관리 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평군은 2008년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섰으며 2018년 기준 경기도 화장률은 90.2%, 가평군 화장률은 89.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매년 화장률이 증가하여 2035년 가평군 화장률이 9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건위생상의 문제, 유교사상의 약화, 핵가족화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가평군의 화장률은 2018년 기준 89.4%로 사망자 662명 중 592명이 화장을 택했습니다. 또한 2035년 가평군 인구 71,500명 인구로 성장 시 1일 2.7명 화장을 하며 연간 사망자 1,061명 중 1,002명이 화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화장률은 급속히 높아가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권 지자체는 화장시설이 없어 국민들이 춘천, 성남, 인제, 멀리는 속초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관내 거주민에게 오전 시간을 우선 부여함에 따라 오후 화장을 하게 되어 4일장, 5일장이 발생하는 시간적 피해와 해당 시민들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이에 화장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 돈을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였으나 격렬한 반대 시위, 주민 간의 갈등 등을 남긴 채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평군은 앞선 사례들을 교훈 삼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이 아닌 주민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안을 만들고 후보지를 신청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수의 권한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째로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보지 선정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권 갈등,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광범위한 주민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설치 후보지가 속한 유치지역, 인근 주변 지역, 해당 읍면 3개 권역에 각각 120억, 130억, 150억 상당의 주민 인센티브를 지원을 약속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화장시설 유치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5명의 주민대표, 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장시설 건립 전반을 의논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최종 후보지 선정 권한을 자문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또 가평구는 화장시설을 경기 동북부 구원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는 인근 지자체와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 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참여시와 예산을 나누어 부담함으로 초기 예산 부담이 매우 줄어들고 고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여 향후 운영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와 2020년 5월 8일, 구리시와 9월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4개 지자체 107만 인구가 쓰는 시설이 되었으며 2026년에 경기 동북부권 중심시설로 건립될 것입니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지 선정 후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환경평가, 교통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걸쳐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선진 장사시설을 살펴보면 친환경적이고 공원화된 장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로 고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유족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지역 주민에게는 국내 최고의 공원으로 건립하여 최적의 복지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공원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타실군 종합장사시설 조성 사례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분포된 묘지는 2,1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국토 면적은 서울시의 1.8배이고 2007년까지만 해도 가평군 평균 과장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8년을 변곡점으로 2018년에는 가평군 평균 과장률은 89.4%로 불과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3년 전인 2017년 경기도 내에서는 총 31,303건의 과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과장시설은 수원의 연화장, 용인의 평온해수, 성남 등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민들이 과장시설을 찾아 원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도민들은 장거리 불편뿐 아니라 최대 10배나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옆 동네를 찾아가야 하는 신세와 황천길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세종시 특별자치도에 있는 은하수 공원입니다. 10년 전 문을 연 이곳은 화장로와 장례식장, 공안당 23,000여 개 등 최첨단 장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런 시설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만이 되겠죠. 혐오시설까지는 그런 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나도 혐오시설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묘시 느낌보다는 공원 느낌이 나서 우리도 너무 좋고 가족들이 와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다 갈 것 같고요. 축구장 80개가 들어설 수 있는 18만 평 규모의 평원의 숲은 용인시 단독으로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성시민 등 타지역 이용자가 많아 개장된 지 불과 8년 만에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장사시설로는 수도권 경기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 우리 남부 쪽으로 침수대가 수원하고 가고 북부 쪽에 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북부 쪽에서 가끔씩 오세요, 쪽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업 초기에는 여타 지역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첨단화된 시설을 거쳐
화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분진 등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을 이해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300억 지원 사업을 주민협의체가 전격 수용하면서 수도권 최고의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국민다 보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 안 나고 안 나고. 옛날에 화장하면 괜찮았잖아요. 여기 매연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시스템이 첨단해갖고. 무엇보다 장례에서 화장, 공안까지 한 장소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뭘 한다, 산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좋죠. 오히려? 무언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오니까 저희 도자기도 잘 팔리고. 아니 그냥 뭐 부처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어쨌든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쉴 곳이니까. 국내분들도 운동도 많이 해요. 넓은 주차장 가서 조깅도 하시고. 안 좋겠구나. 영화 좋아. 우리 둘이 죽으면 우리 애들한테 나도 여기서 해결하겠어. 너가 돈 줄까? 하든지 뭐. 산소에 가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죠. 근데 산 같은 데는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저희가 차가 없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건립 중인 추모공원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직선거리 2km 내 가평군 조정면 크기의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네이버로 뭐 검색해서 보고 어르신들 맛집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그냥 조금 기대가 합니다. CR해가지고 다 우리도 날려요. 네? 근데 무슨 냄새 그런 연기도 안 나, 지금은. 화성시에 건립 중인 추모공원과 1km 반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장사시설이 들어선 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걸 못 느껴봤습니다. 뭐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그런 거 아니면은 개발할 여지가 없는 땅들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강원도 원주시와 행성군, 경기도 여주시가 공동 투자해 만든 이곳 주변 1km 반경 안에 식당과 휴게시설들 그리고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게 없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화장시설입니다. 이곳은 화장시설만 있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연화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해를 품해하는 강릉시 소향 하늘길입니다. 공개 모집 결과 우리 시에서는 10개소의 지역에서 신청을 하셨고 1차 5개소로 압축을 하고 5군데에 대한 심사위원분들을 선정해서 최종 부지로 현재 소량하는 길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4천년 습격 1위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각 마을이 치열한 일치 경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아시겠죠? 월 30일에다가 마을 발전을 기금에다가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내가 나도 그리 클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죽음자와 산자의 차이가 어떻게 모르겠을까? 아니 그냥 물어보면 현재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뭐 여기 살다 보니 그럼 어차피 뭐 사람 나 살다 보면 죽는 건데 뭐 영수실 뭐 그런 거는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곳 주민들은 강릉시가 지원해준 인센티브 30억 이자 소득과 수익금의 15%를 마을에 환원해주는 추가 혜택으로 매년 보너스까지 받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가정제품식으로 기사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2년째 좀 실현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다 좋아하죠. 냉장고도 사고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하고 가구 이런 거 사면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사고 썼었어요. 특히 사회 지도층들이 앞장서 신문과 부를 과시하며 초호화 분묘를 조성해 사회적 물의를 두기도 합니다. 세종시성 6곳의 종합장사시설 중
인센티브를 제공한 곳은 강릉시 30억, 용인시 300억, 화성시 35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가평구는 400억 원과 시설 운영권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약속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장장은 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도 안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힘을 합쳐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 후손들에게 묘지를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스스로 묻기를 희망해 봅니다.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못 간다, 산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화장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계모집 공고문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명은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입니다. 두 번째, 공고 내용은 공고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60일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유치위원회 대상자 대표자 명의 신청서를 해당 의견을 공유하여 가평군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부지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내이고 가용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상시설은 화장시설 10기 내외, 공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진취임로,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세 번째, 주요 입지 선정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정 절차는 1차 심사는 서류심사, 2차 조사는 입지 타당성 조사 의혹 검토 후 현장 조사를 통한 최종 후보지를 자문위원회 심의 및 선정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응시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응시 자격은 한 개 행정위 이상의 마을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이며 공고일 현재 설치 후보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 55% 이상의 찬성 지역입니다. 추가 내용으로 세대주는 만 18세 이상의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주민등록서 제출 시 해당 마을의 주민총회 의결 또는 결정을 거친 후 서명을 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장사시설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유치지역은 120억 이내의 기금지원 사업과 수익시설 운영권인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공안용품 운영권이며 주변 지역은 130억 이내의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부지경계 2km 이내에 속한 행정리로 한 개 행정리 최대 30억 이내로 지원합니다. 해당 읍면은 150억 이내의 기금지원 사업이며 유치 읍면 주민들은 화장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최종 후보지 선정 시 기금지원 사업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유의사항은 잘 숙지하시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묘지, 화장시설, 공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주민지원 사업 인센티브 내용으로 별도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후보지 선정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가 5월 7일 마감되면 1차 서류심사는
5월 13일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과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7월경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하여 선진 장사시설에 견합을 실시할 계획이 오니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류 설명은 마치고 1차 공고 시 문의사항이 많았던 주민 인센티브 지원 사업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민 인센티브 지원 계획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지원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목적은 공개모집 공고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를 첫 번째 소득 증대사업, 두 번째 복지 증진사업, 세 번째 유경사업, 네 번째 그 밖의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타시군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평원의 숲의 경우 2012년 2월 말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장로는 11개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인센티브 규모는 300억 원이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상업시설 매입으로 창고, 주차장과 영농기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용인시 장사시설 건립 주변 지역 내에 한정되었으며 부동산 구입,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유분은 마을 대표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조례를 제정, 기금 마련 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늘마루의 경우 2012년 11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장로는 7개이며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의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소득사업비 지원과 장사시설 수수료 지원,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부동산 매입 및 임대사업으로 건물과 물류창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법인을 구성하여 건물 매입 및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 법인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국립충어공원입니다. 2021년 3월에 개장 예정이며 화장로는 4개이며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의 규모는 28억 원입니다. 부동산 매입 및 임대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복지증진사업, 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을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법인 운영과 사업비 지급 방식은 경주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타시군 지원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한우 입식, 우사건축,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이 있으며 제천시, 천원시, 강릉시, 충주시의 경우 유사한 지원 형태를 보이며 강릉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음식물 소각장, 유기질 비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유치지역과 협의 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흐름은 최종 후보지 선정 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각부문에서 사업 확정 및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업 신청 방법은 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법인 설립 후 회의를 통하여 사업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면 가평군에서 지원사업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유치지역 주민 지원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400억에 대하여는 타시군 사례로 설명을 드렸으며 수익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1차 공고 시 관심 있는 지역에서 마을이나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1차 공고 시 관심 있는 지역에서 마을이나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1차 공고 시 관심 있는 지역에서 마을이나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각 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자체 수급계획 용역상 2027년도 개장을 기준으로 화장장 사용자는 연간 8,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365일로 나누면 일일 사용자가 22분으로 산정됩니다. 한 분의 고인이 화장시설 이용 시 연고자 및 조문객을 15명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더니 연간 매출액이 42억으로 예상이 되며 화장장은 연중 360일 운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익시설 운영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인센티브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 등의 수익금은 가평군과 협약을 체결한 마을 법인의 약관이나 규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운영 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과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였으며 현재 세종시 은하수공원의 실제 건물과 시설물 배치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가평군에서는 오랜 동안 원정 화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온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화장장, 공안담 등 자연장지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평군 주민들의 고품격 장사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